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12 할 건데요. Appraisal Method, 감정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에이전트는 기본적인 감정 방법, 테크닉, 그 실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님 집의 감정가를 미리 예상을 잘 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갑작스러운 내가 예상했던 감정가가 안 나왔을 때 그럴 때 놀라지 않고 대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셀러 에이전트로서 일할 때 바이어에게 이 집은 감정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감정 컨틴전시를 다 리무브하고 오퍼를 써라 라고 미리 이제 그런 것을 예상하고 그런 계약서들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이 감정이 잘 안 나오게 되면 그 계약이 그러니까 에스크로 진행이 조금 삐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감정 방법 내지 감정 그런 테크닉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런데 대비하는데 에이전트로서 그런 일을 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단어 하나 보고 할게요. Comparative Market Analysis, CMA라고 부르는데요. 비교 마켓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집의 가격을 낼 때는 예전에 최근에 팔린 집들의 가격을 살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러가 이제 리스팅을 내놓으려고 할 때 우리 집은 얼마쯤 내놓으면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 CMA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주위에 한 3개월 내지 뭐 3개월 이내가 제일 좋고요. 뭐 6개월, 맥시멈 6개월까지 그 사이에 이제 주위에 팔린 집이 한 75만에서 뭐 80만 사이에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그 집은 75만에서 80만 정도로 우리가 CMA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MA는 셀러에게는 Realistic Selling Price, 그러니까 현실적인 판매가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387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A lender needs an accurate appraisal by California licensed real estate appraiser to estimate what the property is worth today in order to make a loan 돼 있는데, 자, 은행 렌더들,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이죠. 은행들은 융자를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가진 감정사들을 통해,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가진 감정사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셔널을 하이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프로페셔널한 어프레이저 감정사들을 통해서 정확한 감정 가격을 필요로 합니다. 뭐 우리가 매우 상식적인 얘기죠. 은행에서 돈을 꺼줄 때 그 집을 담보로 꺼주잖아요. 그러면 그 집의 감정가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 집에 그만큼의 융자를 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 가격을 필요하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가진 감정사들을 하이어해서 감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 house may have a sales price 90,000, but professional appraiser can determine real value is actually either higher or lower 돼 있는데요. 집의 시세는 세일 프라이스는 99만 불이지만 실제 전문 감정사 프로페셔널 어프레이저이 이렇게 결정한 감정가 리얼 밸류는 99만 불, 세일 프라이스보다 감정가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집의 시세는 마켓에 형성이 돼 있는 그런 팔 수 있는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사들이 감정을 내는 가격은 과거의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우리가 그 CMA를 통해서 3개월, 최근에 3개월, 맥시멈 6개월 이내에 팔린 집들의 가격을 통해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격을 유추해내고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정사들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레지덴셜, 특히 레지덴셜 프로퍼티는 그런 식으로 감정가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전의 가격은 현재 가격, 현재 시세를 반영을 못할 수도 있죠. 지금같이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6개월 전의 가격은 이미 과거의 가격입니다. 아마 6개월 전에는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는 가격이 낮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이미 과거의 가격인 거죠. 지금의 99만 불의 하우스라면 6개월 전은 뭐 89만 불 내지는 95만 불 정도의 가격이 형성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집의 시세, 현재 시세와 감정사의 감정가는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재 시세와 감정가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감정 방법의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3가지인데요. 보시면 comparison approach, market data method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cost approach, replacement cost method다라고 불리고요. 3번째는 capitalization approach, income approach라고 불리는데 저희는 income approach라고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감정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감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 house is usually appraised by emphasizing the market approach because your home is basically worth the price for which your neighbor recently sold his or her home plus or minus adjustments for any differences 돼 있는데 하우스들은 마켓 어프로치를 통해서 감정을 합니다. 마켓 어프로치는 comparison 메소드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감정가를 내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팔린 가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팔린 가격을 통해서 감정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마켓 어프로치인데 하우스들은 대부분 이 마켓 어프로치를 통해서 감정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집들의 밸류는 그 동네 이웃집들의 팔린 가격, 집들의 팔린 가격과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adjustment,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피처가 있던가 뭔가 더 좋은 컨디션이 있으면
그 집보다 그 감정가가 조금 더 애드해서 나올 거고 그 집보다는 뭐 이렇게 피처가 좀 작던가 아니면 컨디션이 낮게 되면 마이너스를 적용해서 조정을 통해서 그 감정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우리가 그냥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우스는 마켓 어프로치를 사용한다. 이 감정 방법을 사용한다. 이 정도만 이렇게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나오게 되면 하우스는 어떠한 감정 방식을 통해서 감정을 하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마켓 어프로치를 통해서 감정을 한다. 또는 comparison 어프로치를 통해서 감정을 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계속 나올 텐데 일단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388페이지. Comparison Approach, 마켓 데이터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정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comparison은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접근하는 감정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 안에는 마켓 데이터, 그러니까 그동안에 팔린 데이터들을 통해서 감정 방식을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개 다 같은 얘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켓 데이터는 예전에 팔린 것들의 데이터니까 그것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과 요 내용이 같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단어나 뭐 이런 어찌 보면은 뭐 같은 느낌이 안 들겠지만 마켓 데이터를 통해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감정 방식, 마켓 데이터 컴패리슨 어프로치 메소드는 most frequently used, 그러니까 가장 널리 자주 사용되는 감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감정 방식은 residential property, 하우스 같은, 아파트 같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레지덴셜, 하우스나 콘도미니엄 이런 곳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principal substitution to compare similar properties. A person will not pay more property if he or she can buy something similar for less 돼 있는데 자, 마켓 데이터 어프로치의 그런 방식을 우리가 레지던셜 프로퍼티에 쓰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principal substitution, 대체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대체 법칙 지난번에 배웠죠. substitution이 이제 대체란 뜻인데 이 대체 법칙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같고 대부분 모든 것이 다 같은 집 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가격이 싸고 한 집은 가격이 비싸다 하면 사람 본능상 우리는 비싼 집보다 싼 집을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싼 집을 대체하는 싼 집을 사겠다는 그런 인간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한 그런 결정 그 방법이기 때문에 이 substitu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물건을 살 때 가성비라고 그러죠.
이 가성비가 대체 법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그런 물건을 우리는 계속 찾잖아요. 저도 요즘 물건을 아마존에서 많이 사는데 아마존에 보면 리뷰 좋은 거 많이 사고요. 그다음에 리뷰 읽어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거는 뭐 물건이 괜찮고 가격도 괜찮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이 이제 substitution principle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substitution principle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이 property에 대해서 더 많이 돈을 지불하지 않을 거다. 어떤 집이냐? 둘 다 비슷한 집이라면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컨디션이라면 그 한 집이 더 비싸다면 그 집을 더 많이 주고 사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것이 이제 substitution principle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market data method is a method of appraising real property by comparing the current selling prices of recent sold similar properties and adjusting those prices for any differences 돼 있는데 자, 마켓 데이터 메소드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마켓 데이터 메소드는 부동산을 감정하는 방법인데 최근에 팔린 그런 가격들을 비교함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조정을 함으로써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 마켓 데이터 메소드입니다. 예전에 팔린 기록들을 보고 감정가를 산정해내는 방법이 마켓 데이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마켓 데이터 메소드는 컴페어링을 통해서 감정가를 나타낸다. 어떤 것을 컴페어링 하냐? 최근에 팔린 프로퍼티에 대해서 비교함으로써 나타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A에 보시면 how to adjust for comparable sale, COMS라고 돼 있는데 자, COMS는 comparable sales의 준말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세일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COMS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라는 주제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예전에 팔린 기록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adjustment,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파이어플레이스가 한 집에는 있고 그 파이어플레이스가 한 8,000불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은 가격이 한 40만 불이었는데 파이어플레이스가 없는 집은 8,000불 정도를 이제 차감한 어저스먼트를 한 39만 2,000불 정도의 우리가 감정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subtract or add from to the selling price of comparable property to adjust for differences 돼 있는데 adjustment는 비교 가격 comparable price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디테일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adjustment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ppraisal using market data method would be most interested in the date the price was agreed upon 돼 있는데 감정사들이 마켓 데이터 어프로치를 이제 사용하는 감정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내용은 date of the price was agreed upon 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 성립 날짜가 감정사들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 성립 날짜라고 하는 것은 그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사인한 그 날이 그 계약 성립된 날짜입니다. 이 계약 성립된 날짜가 왜 감정사들에게 중요하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과거의 가격, 그러니까 comparison price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도 아니고요. 계약서가 성립된, 그러니까 셀러 바이어가 서로 동의를 해서 계약을 맺은 날짜를 얘기를 합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389페이지. The market data method is most common approach for houses, condominiums. It also best method for appraising lots and vacant land on improved property 돼 있는데 마켓 데이터 메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뭐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냐? 하우스, 집들이나 콘도미니움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장 베스트 메소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것을 감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냐? lot, vacant land, unimproved property. 그러니까 빈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켓 데이터 메소드는 하우스나 콘도미니움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땅과 빈 땅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 문제 딱 내기 좋죠. 하우스나 콘도미니움에 가장 적합한 어프레이저 방법은 무엇이냐? 답은 마켓 데이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또는 땅이나 빈 땅에 가장 적합한 감정 방법은 무엇이냐? 마켓 데이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Properties market value is reported in a reconciliation portion of a UR/AR form. In narrative report, there is a separate reconciliation section discussed in detail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appraiser 리포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summary라는 리포트가 하나 있고요. 요 위에 나온 URAR 리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서 보이시는 narrative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 summary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리포트를 해주는 것이 appraiser summary 리포트가 되겠고요. URAR은 보통 하우스들에 쓰이는 일반적인 감정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narrative 리포트는 가장 자세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긴 리포트인데요. 이거는 커머셜에 쓰이는 그런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보시면 property market value는 reconciliation portion에서 리포트가 되는데 reconciliation portion은 그 조정되어진 감정가가 조정되어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URAR 폼에서 조정되어지는 포션에서 리포트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URAR 보시면은 reconciliation 포션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 밑에 보시면 내러티브 리포트에는 reconciliation 섹션이 separate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리포트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자세한 리포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여기서는 그 감정가가 조정되는 그 섹션이 따로 separate 돼서 따로 된 페이지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URAR에서는 그런 섹션이 있긴 있지만 따로 그것을 뗀 따로 페이퍼를 따로 이제 세퍼레이트 하지 않고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포션이 있는 것이지 내러티브 리포트처럼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자, B에 보시면 마켓 데이터 메소드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excellent for appraising single family home. 자, 마켓 데이터 메소드는 싱글 패밀리 홈의 excellent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들을 감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마켓 데이터 메소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마켓 데이터 메소드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easy to learn. 비교적으로 마켓 데이터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용 방법을 배우는 것이 쉽습니다. 자, 우리 에이전트들도 리스팅을 내놓을 때 리스팅 가격을 뽑아주잖아요. 이 방법을 통해서 뽑아줍니다. 그냥 예전에 팔린 가격을 이렇게 살펴보고 뭐 예전에 팔린 가격이 뭐 100만 불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됐다. 그런 손님한테 이 집을 파실 때 한 100만 불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켓 데이터 메소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전 팔린 기록만 찾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easy to learn 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several recent comparable sales 돼 있는데 자, 이 방법은 한 4-5개 뭐 많게는 5-6개의 비교 세일이 있으면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팔린 기록들이 한 4-5개 있으면 뭐 하나는 아까 100만 불 정도 되는 그 리스팅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주에 팔린 집들이 뭐 한 100만 불, 105만 불, 뭐 98만 불 요 정도 선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격들을 이제 비교해 보고 이 집은 98에서 105만 정도에 팔렸으니까 이 집은 뭐 컨디션도 좋고 하니까 105만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정을 산정하는 방식이 이 마켓 데이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mostly for houses and condominiums 돼 있는데 하우스나 콘도미니엄에 대부분 쓰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 뭐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우스나 콘도미니엄에
대부분 쓰이는 그런 쉬운 방법, 비교적 이지한 방법이 마켓 데이터 메소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marketability, acceptability are primarily concerns when appraising a residential property. Marketability is the ultimate test of functional utility 돼 있는데 marketability는 시장성입니다. acceptability는 판매 가격의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시장성과 판매 가격의 적합성은 주거용 건물, residential property의 건물을 감정할 때의 주요한 고려 사항이다. 기본 고려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marketability, 시장성은 functional utility의 궁극적인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두 문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마케터빌리티, 시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시장에 내놨을 때 경쟁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의 적합성은 이 가격으로 내놨을 때 잘 팔릴 것인가, 사람들이 용납을 할 것인가, acceptability가 판매 가격의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이 두 가지 요소들을 감정할 때 appraisal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 제일 많이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사들이 집을 고려할 때 이 집이 시장성이 있는가? 이 가격이 acceptability, 적합한가? 이 두 요소를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고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감정사들이 내가 이 가격을 책정했을 때 이 가격으로 내놓으면 이 집이 잘 팔릴까? 사람들이 이 가격을 주고 살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시장성. 이 가격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이것은 functional utility는 기능적인 유용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이것을 샀을 때 나에게 유용한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창하지만 내가 저걸 필요로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 집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갖고 싶어. 그게 유용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그리고 저 집은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좋은 학군에 집을 사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유용해. 그런 것이 이제 functional utility인데 functional utility의 궁극적인 테스트,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것은 그 유용한 정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를 테스트하는 궁극적인 테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정말 사람들에게 유용한 가격일까? 적당한 가격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Marketability는 ultimate test of functional utility다. 그냥 요 문장은 그냥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394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394페이지. 자, 394페이지에 오시면 마켓 데이터 메소드의 디스어드밴티지,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Many recent comparable sales of similar properties 돼 있는데 비슷한 비교 대상이 많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워서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감정 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 감정사들이 콘도미니엄을 감정을 할 때 컴을 뽑아요. comparable price를 뽑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팔린 것들도 뽑지만 꼭 그 콘도미니엄 안에서 comparable price를 두 개를 찾아야 된다는 그들만의 인사이드 룰이라고 할까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콘도미니엄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약간 소규모라서 최근에 3개월, 6개월 이내에 두 개 팔린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comparison 메소드, 마켓 데이터 메소드를 사용해서 어프레이저를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주위에 있는 것만 뭐 이렇게 비교해서 하면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콘도미니엄을 감정할 때는 그 건물 안에 comparable price를 꼭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정가가 잘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나오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감정가 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해야 되나요?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비슷한 비교 대상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This method least reliable when there are rapid economic changes 돼 있는데 가격이 그러니까 economic change는 경제죠. 경제가 빨리 변화할 때는 이 방법은 least reliable, 신빙성에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변화하는 체인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격이 막 빠르게 상승하든지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든지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6개월 전 가격은 이미 과거의 가격, 지금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켓 데이터 메소드는 과거의 가격이기 때문에 빨리 변하는 그런 경제 상황이라면 신뢰성에서 좀 떨어진다. least reliable 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6개월 전 가격은 이미 10만 불이 낮은 가격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고요. 또 밑에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점을 보시면 less valid with certain income properties 돼 있는데 인컴을 창출하는 건물, 아파트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아파트 같은 것들은 이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컴을 창출하는 그런 프로퍼리는 감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에 배울 인컴 어프로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The effectiveness of market data approach is limited by economic conditions that change rapidly 돼 있는데 자, 요거는 2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경제 상황이 빨리 변할 때는 마켓 데이터 메소드의 효과가 리밋, 제한적이다. 뭐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별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랑 감정가가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으니 감정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 rapid economic change, 뭐 economic condition change rapidly. 요 말이 있으면 이 마켓 데이터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하면 가격이 업앤다운이 심할 때는 이 마켓 데이터 메소드가 별로 효력이 없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인 마켓 어프로치, 컴패리슨 어프로치 메소드 우리가 방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메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코스트 어프로치,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메소드라고 불립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Cost approach is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cost of land building as if they were new today and then subtract the accrued depreciation to arrive at the current value of property 돼 있는데 cost approach는 새로 지었을 때 그러니까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그 땅값과 빌딩 값을 더해서 그 다음에 depreciation을 subtract, 마이너스를 해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건물을 내가 지금 짓는다면 얼마가 들 것인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산정하는 방식이 코스트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죠. 내가 저 땅을 사서 저기다 내가 원하는 집을 지으면 가격은 얼마나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이 코스트 어프로치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cost approach objective is to determine land value plus cost of replacement, improvement, new. 3. Then subtract minus depreciation while maintaining same utility value 돼 있는데 자, cost approach를 계산하는 대상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위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요거랑 이제 같은 내용이다 보실 수 있겠는데 처음에 땅 밸류 플러스 두 번째 건물 임프루먼트는 인간이 만든 인공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의 리플레이스 했을 때의 비용, 그러니까 건물값입니다. 그러니까 땅값 플러스 건물값 마이너스 subtract 마이너스
depreciation 감가상각을 마이너스 해주면 코스트 어프로치 감정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depreciation은 나중에 나올 텐데 그 건물을 새 것으로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이 depreciation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of the three approaches 우리가 위에서 세 가지 감정 방식이 있었죠. 마켓 데이터 메소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comparison 메소드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income approach 메소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코스트 어프로치가 tends to set what appraiser called upper limit of value because it is based on new construction cost.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코스트 어프로치가 감정사들이 upper limit value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트 어프로치는 새로 컨스트럭션 코스트를 산정하는 것을 베이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코스트 어프로치를 생각하시면 땅을 사서 그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을 지을 때 아무래도 다른 것들보다 감정가가 제일 좋은 상태가 되겠죠. 그게 이제 새 것이 되니까 디프리시에이션이 나중에 적용이 되겠지만 디프리시에이션이 적용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 새 거의 일대가 가장 밸류가 upper limit value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사들은 upper limit value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upper limit value도 체크하시고요. 이 upper limit value 요 문구가 나왔다? 그러면 코스트 어프로치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새로 지었을 때 프라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서 새 건물을 지으면 프라이스가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코스트 어프로치는 구조상 가격이 계속 내려가겠죠. 왜냐? 디프리시에이션을 마이너스를 이제 해가가면서 계속 해주기 때문에 프라이스는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 어프로치는 upper limit of value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스트 어프로치는 가장 유용할 때가 어느 때냐? 뉴 빌딩을 감정할 때 이 방법을 쓰면 가장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퍼포즈,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건물을 감정할 때 코스트 어프로치가 가장 유용합니다. 그리고 유닉 스트럭처, 특이한 건물들을 감정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 코스트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주 새 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하고 비교하기에는 다른 건물들은 매우 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건물하고 그 가격을 비교해서 감정가를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뉴 빌딩에는 코스트 오프치, 땅을 사서 내가 저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그 가격으로서 감정가를 내는 것이 제일 좋다, 제일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스페셜 퍼포즈 목적의 건물은
어, 교회라든가 성당 건물 또는 정부 건물 이러한 것이 스페셜 퍼포즈 건물이 되겠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 성당 건물 같은 경우 십자가 있고 이렇게 첨탑이 이렇게 쫙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양식도 조금은 다르죠.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그리고 성전들이 안에 있어서 큰 홀들이 필요하고요. 강당 같은 것들 예배 드리려면. 그리고 정부 건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LA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옛날 모양으로 이렇게 좀 유니크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자기들 기능상 이렇게 좀 유용하게 좀 만들어놨죠. 일반 건물들과 달리 그러한 건물들이 이제 스페셜 퍼포즈 건물들이다 볼 수 있겠는데 이 건물들도 다른 건물들하고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교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었을 때 가격으로서 감정가를 산정하는 코스트 어프로치를 선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유닉 스트럭처는 이것도 뭐 스페셜 퍼포즈나 유닉 스트럭처도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뭐 교회도 아까 그 모양이 조금 다르잖아요. 일반 건물들하고. 그러니까 유니크한 스트럭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정부 건물도 유니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보시면은 정말 되게 특이하죠. 펜타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옆에 있는 규모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굉장히 유니크하잖아요. 그 건물밖에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감정할 때는 코스트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게 잘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일 때, 어떤 건물을 감정할 때 이 어떤 감정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데 New Building, Special Purpose, Unique Structure는 코스트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 이 내용이고요. 자, Special Purpose Structure가 밑에 예제가 나와 있는데 Airplane Factory, 비행기 만드는 공장 유니크하죠.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스페셜 퍼포즈 빌딩이겠죠. 시리얼, 시청. 시청도 정부 건물이니까 유니크하고 스페셜 퍼포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철치가 나오고요. 철치도 유니크하고 그 다음에 그 스페셜 퍼포즈의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또 뭐 에어플레인 팩토리는 어떠한 어프레이저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코스트 어프로치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cost approach is more appropriate for newer, unique, and special purpose structure because there is a minimal depreciation 돼 있는데 자, 또 한 번 나오죠. 코스트 어프로치는 뉴얼, 새 건물, 비교적 새 건물, 그 다음에 유니크한 건물, 스페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트럭처들의 더 적합한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미니멀 디프리시에이션을 그 가장 작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체크하시고요. 새 건물, 유니크한 건물, 스페셜 퍼포즈, 그 다음에 얘네들은 미니멀 디프리시에이션 하기 때문에 코스트 어프로치가 적합하다. 요 문장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비슷한 비슷한 내용들인데, 요 두 가지가 비슷한 내용이네요. 요 내용들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if there is no income such as the case for some government buildings, the appraiser may have to rely upon the cost approach. 자, 인컴이 없는 no income. 예를 들어서 정부 건물 같은 그런 건물들은 코스트 어프로치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건물이 인컴이 없잖아요.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시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존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인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들은 비교해서 어프레이저를 낼 수도 없고 인컴 어프로치를 통해서 인컴을 창출하는 그런 메소드로 감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 어프로치로서 감정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사들은 코스트 어프로치에 그래서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가버먼트 빌딩은 코스트 어프로치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